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 남자에게 느끼는 욕망은 집착이 되어 내 모든 생활을 지배했고 내 모든 생각과 말은 전부 그를 향했다. 나는 나의 글에 그 사람을 A라고 썼다. A에게서 전화를 받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은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과 동시에 나를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뜨렸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1시간. 1시간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혼자 남게 되겠지. 나는 A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조금이라도 정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A와 함께일 때를 제외하고 내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옷이나 장신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와 하나하나 몸에 맞춰보는 때가 유일했다. 물론 그 사람은 기껏해야 이런 것들에 5분 정도 눈길을 줄 테고 A가 떠날 때면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을 게 분명했지만 가끔 이러한 열정을 누리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써내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열정과 욕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하고 나면 곧장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A는 내게 선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욕망이라는 값진 선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나는 A 역시 나를 욕망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또 사랑을 의식해야 하는 일종의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내게 전화를 했는데 공중전화의 고장이 잦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15분쯤 지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만날 수 있지? 나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를 그의 전화 신호라는 걸 깨달아 기다렸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바로 기다림과 욕망의 근원이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여름날 나는 피렌체로 가는 2달 후에 기차편과 호텔방을 예약했다. 이런 방식의 이별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물론 파리로 돌아가 A를 바라고 기다렸지만 나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조차도 상상과 욕망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A는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에이즈 검사를 받아볼까도 했다. 혹시나 그 사람이 그것이라도 남기고 갔을 줄 알고. 그렇게 나는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떠올려 보았다. 그의 푸른 눈과 어깨의 곡선, 허벅지 모양이며 꺼끌꺼끌하던 살감마저 느껴졌다. A가 떠난 지 2달쯤 지난 후부터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이 원고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도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지고 일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A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A가 다시 떠나고 그와 함께했던 잠깐의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느낌이다. 오로지 지난 2년 동안 내가 어떤 지독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뿐이었다. 당신, 나에 대해 책을 쓰진 않겠지? 언젠가 A가 그런 말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인해 내게로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작가 아니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의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계급적 격차에 눈을 떴습니다. A라는 유부남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투명하고 또 속물적이기까지 해서 독자들은 이 솔직한 나의 내면에 깊이 이입하게 됩니다. 나는 작년 9월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변화들로부터 출발해서 봄, 여름을 차례로 통과하고 겨울에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이듬해 5월에 글을 씁니다.
또 다시 1991년 2월 A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아온 시간까지 나는 약 2년 동안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스스로를 매우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설의 행간이나 여백을 통해서 독자들은 나가 경험한 시간들을 따라가면서 이 마음의 파고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한 작가이자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아니 에르노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까다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열정을 그대로 작가 아니 에르노에 대입해서 소설을 읽어야 될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솔직하게 쓴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허구로 재현되는 것이니까 픽션으로 여겨야 할지 말이죠. 단순한 열정 이후에도 여러 작품에서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서사화해서 독자들을 열광시켰기 때문인데요. 빈민의 딸로 태어나서 스스로의 지성으로 지식인이자 예술가가 된 한 여성이 자기 내면의 욕망과 싸우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니 에르노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이 기회에 이 뜨거운 아니 에르노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